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으니 결혼 생활을 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다 되어 가네요. 그땐 정말 뭣도 모르고 남편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수하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주변 결혼한 언니 오빠들을 보면 하나같이 결혼은 현실이다 라고 하는데 그건 의례 결혼한 사람들이 주는 겁이라고만 생각했죠. 당시 제 생각으로는 결혼은 굉장히 낭만적인 의식이라고 느껴졌어요. 사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행위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건 변하기 마련이고 첫눈에 사랑 같았던 마음도 언젠가는 식는다는 걸 여러 번 겪고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원래 살면서 만났던 사람 중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 정년기쯤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는 거잖아요. 다소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을 덮어두고 백년가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낭만적인 일이라고 느껴졌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남편도 마찬가지로 언제 이 관계가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함께하자고 약속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도 반은 새겨듣고 반은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연애할 때 잘 지내는 것과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잘 지내는 건 별개의 문제고 현실적인 걸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냥 남들 다 하는 그 정도 각오로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던 결혼은 현실이다 라는 말은 비단 저희 두 사람뿐만 아닌 시댁과 친정을 놓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은 건 꽤 나중이 됐죠. 사실 남편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 때문에 꽤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시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에 걸핏하면 남편과 시누이에게 손찌검을 했고 어머님은 그걸 말리긴커녕 본인이라도 피하려고 아버님 비위를 살살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어린 동생을 데리고 가출한 적도 있었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한 채로 성장했죠. 거기다 시어머님은 사업 중독에 빠져서 몇 번이나 집안 재산을 많이 날려먹고 빚에 허덕이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려하는 주변의 목소리가 많아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을 통해 몇 번이나 확인을 거쳤고 결혼을 엎을까 말까 고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빚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000만 원 정도만 갚으면 끝나. 내가 당신한테는 절대로 피해 안 가게끔 할게. 불안하게 해서 미안해. 결혼할 때쯤에는 빚을 거의 다 갚은 상황이라고 해서 확인까지 꼼꼼하게 다 마치고 결혼을 했지만 그 습관은 어디 안 가더군요. 확실한 창업 아이템도 없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반짝 유행하고 말뿐인 것들에 뒤늦게 탑승해서는 그렇게 집안을 말아먹고도 시어머니는 또 사업에 손을 대셨어요. 이번엔 어떻게 설득을 하신 건지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방에 오피스텔을 2채 매입하셔서는 임대업을 벌이시더라고요. 아니, 아버님이 그걸 허락하셨대? 그게 이상하게 우리 아빠도 엄마가 사고 그렇게 치는 거 알면서 말리지를 않으시네. 뭐라고? 여태까지 그래 오셨던 거야? 나랑도 그렇게 많이 싸우고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빠도 바뀌는 게 없다. 내가 정말 당신 볼 면목이 없네. 미안해. 됐어. 미안할 게 뭐 있어. 결혼 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잖아. 나는 결혼하고 시부모님이 빚 때문에 허덕이는 일 생겨도 조금도 못 도와드린다고.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아시지?
당연하지. 그건 내가 알아서 잘 말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그거면 됐어. 조금 답답하긴 했지만 결혼 전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은 덕분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아니,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임대업이니 손해를 보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정도일 거고 세만 꼬박꼬박 잘 받을 수 있으면 대출 내신 것도 금방 갚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긍정회로일 뿐이었는지 임대업을 벌이신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시더군요. 원래는 저에게 돈 관련해서는 일체 말씀 안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돈을 빌려달란 이야기부터 시작하진 않으셨어요. 평범한 하소연부터 시작하셨죠. 며느라, 잘 지내지?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그러게, 별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다. 나는 인생이 왜 맨날 이 지경으로 꼬이는지 모르겠다. 절대 먼저 연락 안 주시는 분이 연락을 주셨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안 물어볼 수가 없게끔 유도를 하시더군요.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일단 원하시는 대로 반응은 해드렸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니, 사실은 말이다. 내가 몇 년 전에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거든. 성수한테 들었지? 아,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솔직히 믿을 건 부동산 뿐이잖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 요즘 월세가 좀 없어지는 추세라곤 하던데 나는 목돈을 갖고 있는 게 좋아서 도체 다 전세로 돌리고 있거든? 아니, 그런데 계약을 했으면 그 기간을 채우고 나가야지.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대?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면 내가 돈이 어디서 나서 줘? 참, 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봤지만 항상 이놈의 사람이 변수야, 사람이. 아우, 곤란하셨겠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람이 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건데 이사를 갑자기 가야 할 만큼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 생기는 거야. 나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집주인이 내 입장에서 좀 너무 많이 곤란하잖니.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 전혀 대비를 안 하신 거예요? 대비? 대비는 무슨? 난 이렇게 갑자기 나가도 되는 줄 몰랐다. 우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사 간다고 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은 도저히 모일 기미도 없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잠깐 돈 좀 빌려도 괜찮을까? 솔직히 너도 성수한테 들어서 우리 사정 대충은 알지. 그래도 아들 멀쩡하게 결혼시키려고 우리가 니네 결혼 전까지는 빚도 거의 청산했었어. 니네 결혼 생활 안정되고 빚 다 갚고 나서야 이제 좀 새로운 걸 해볼까 해서 임대업을 시작한 건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니?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라. 어?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돈이 없어요. 까놓고 말씀드려서 저희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께 지원을 받은 것도 없어서 저희도 지금 대출 내서 산 집 빚 갚기 급급해요. 어머님이 필요하신 목돈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도 니네는 아직 젊어서 수입이 그럭저럭 괜찮지 않니? 우리는 니네 시아버지 봐라. 아파트 경비원에서 어느 세월에 그 돈 모으겠니? 이 늙은 시애미 시애비는 눈 딱 한 번만 감고 도와줘라. 어? 어머님,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기 너무 곤란한데 정말 빌려드리고 싶어도 그럴 목돈이 없고요. 이런 이야기는 남편이랑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직접 통화 한번 해보세요. 걔랑 통화하면
당연히 너 때문에 안 된다고 하겠지. 내가 그래서 너부터 설득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겠니? 이럴 일 다시는 없어. 니네한테 빌린 돈은 집세 나가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차곡차곡 갚을 거고.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 다음 세입자랑 계약할 때는 다 알아서 대비를 해놓을 거야.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않니? 당장 돈 빌릴 때가 그래도 자식밖에 없어서 그래. 나도 염치를 무릅쓰고 연락한 건데 한 번만 좀 너그럽게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한번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도 너희 어려울 때 한번 돕고 하면 좋지 않니? 사실 그런 말을 듣기엔 시댁과 친정의 경제적인 수준차가 꽤 나는 편이었기 때문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였어요. 저희 집안은 전라도 맛집으로 검색만 해도 최상단에 뜨는 홍어의 맛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친할머니께서 손맛이 좋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차린 식당이 대박이 나서 저희 아빠가 물려받으셨고 그걸 또 제 동생이 물려받기 위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디서 자꾸 입소문이 도는지 다행히도 시즌을 심하게 타지 않고 늘 매출이 일정하게 잘 나오는 편이라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 처음 시댁에 왔을 때 살짝 충격을 받았을 정도였어요. 남편에게 말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시댁에 갔을 때 정말 반평생을 빚쟁이에 쫓긴 사람들이었다는 게 바로 실감이 들 정도로 허름하고 엉망인 집안 꼴 때문에 결혼은 물러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으니 누군가는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차피 시댁은 누구에게나 껄끄럽고 불편한 존재이니 부유한 시댁에서 자라온 저랑 안 맞는 남편과 사는 것보단 차라리 가난한 시댁이 있는 지금의 남편과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실제로 그날 어머님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남편과 결혼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결혼 생활만 보냈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빌려드릴 돈이 없어요. 저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시댁과의 관계에서 거리 두는 것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얽히는 순간 끊임없이 서로를 못살게 괴롭히고 불행해질 거란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돈 문제에 있어 거절을 하면 당장은 서운해도 인간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지만 빌려주면 인간관계가 끊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약해질 뻔한 순간들을 겨우 넘기고 끝까지 거절을 한 채로 통화를 끝냈어요. 사실 저보다는 남편이 부모일이니 더 거절하기 힘들어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제 선에서 끝내려고 한 것도 있었어요. 제가 악역이 되더라도 저희한테서는 나을 돈이 없다는 걸 확실히 못 박아두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 못했던 점은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어머님과 통화를 따로 한 모양인지 그날 퇴근하고 와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다는 소리가 이 소리였거든요. 여보, 우리 이번 한 번만 엄마 도와주면 안 될까? 시댁 빚 관련해서는 그렇게나 강조해서 관여하지 않기로 오만 약속 다 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꺼낸다는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아니 여보, 그걸 지금 나한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그 말만큼은 나한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 문제 때문에 결혼 몇 번이나 엎어질 뻔한 거 벌써 잊었어? 당신이 빚 문제만큼은 안 휘말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어머님을 도와드리자고?
이번엔 그렇게 리스크 큰 사업도 아니고 그냥 돈 운영을 좀 잘못하신 것 뿐이잖아. 오피스텔 위치랑 내가 다 알아봤는데 새가 안 나가거나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도와드리고 엄마 아빠 안정 좀 되시면 우리도 편하잖아. 이번에 도와드려서 안정될 거라고 누가 장담해?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거라는 보장은 있고? 돈이란 게 원래 한 번 빌려달라 하기가 어렵지. 빌리고 나면 2번이고 3번이고 또 빌려. 그렇게 안일하게 도와달라고 한다고 다 빌려주면 우리는 어떡해? 가뜩이나 당신은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없으면서 살림 더 깎아가며 도와드리겠다는 거야? 나도 맨날 도와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런 식으로 돈 빌려드린 적도 없어. 그냥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 그 전처럼 리스크 큰 사업도 아니고. 아니, 내가 봤을 땐 당신이 무뎌진 거야. 어머님이 하도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속썩이며 재산 날렸으니까. 이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그냥 모른 척 하자는 거야? 우리가 아니더라도 엄마는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돈 못 빌리면 전세 사기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남편 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저와의 약속은 깡그리 잊은 사람처럼 눈앞에 처한 상황에 발을 동동 굴리며 어머님을 돕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천년의 사랑마저 확 식어버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믿고 결혼 생활을 하나. 눈앞이 깜깜해지고 속이 다 뒤집혔어요. 그래, 그럼 깔끔하게 어머님 도와드리고 우리는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굴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어. 결혼할 때 나랑 한 약속이랑은 다른 거니까. 우리 사이의 신뢰는 이걸로 깨진 거야. 나는 신뢰 없는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 자신 없어. 그러니까 어머님 도와드리고 싶으면 이혼 서류부터 다 작성해 놓고 해. 여보, 당신 정말 매정하다. 매정한 건 당신이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믿은 나를 바보로 만든 거잖아. 나는 안 속상한 줄 알아?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도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몇 년의 연애, 또 몇 년의 결혼 생활 내내 저런 눈빛은 처음 보는 종류의 것이라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해도 피를 나눈 가족은 이길 수 없구나. 어차피 부부는 계약서 하나로 묶인 법적인 관계일 뿐이니 계약서만 파기하면 다시 남남이 되는구나를 실감하는 순간이더라고요. 남편과 이 일로 싸우고 나서는 밤마다 참 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어머님도 참 황당하고 싫었지만 그보다도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그럼에도 남편에게 퍼부었던 것처럼 이혼할 용기는 또 나지 않아서 바로 실행도 못하고 한참을 어영부영 냉전 상태만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쯤 되었을 때 남편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지내겠다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결혼을 했으면 당신이 내 가족이 된 만큼 당신을 우선으로 생각했어야 했는데 내 말만 믿고 결혼하기로 한 당신을 무시한 거나 다름없었네.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서먹한 사이로 지내는 거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 나라고 당신이랑 이렇게 지내는 거 편한 줄 알아?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어떻게 결혼 전 약속은 그렇게 깡그리 잊은 사람처럼 굴어? 나도 요 며칠 동안 진짜 암울했어. 당신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그러게, 아무리 부모님 일이라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나 봐. 나만 잘하면 돼. 나 당신이랑 이혼 같은 거 절대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당신한테 그런 터무니없는 부탁하지 않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알겠어. 또 그러면 나 정말 그땐 실망이 너무 클 것 같아. 같은 얘기 또 하게 하지 말아줘. 한 번만 믿어줘 여보. 고마워 기회 줘서. 그렇게 남편과는 극적으로 화해를 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는 시댁과 제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확연히 줄어들었죠. 남편이 따로 시댁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님은 확실히 남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선 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좀 불편하고 죄송스럽기도 했는데 그런 마음도 버리려고 애썼어요. 무리하고 불편한 부탁을 먼저 한 건 시어머님 쪽이니 제가 불편해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은근히 시아버님이 어디 돈 나올 구석이 없나 떠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저와 갈등이 있었던 건 시어머니다 보니 아버님은 따로 남편이 주의를 주거나 한 적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며느라, 요즘 사돈어른께서 무탈하시지? 네, 별일 없으세요. 그 뭐냐, 저기 홍어 장사는 잘 되시고? 네, 장사는 늘 똑같아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왠지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얼버무렸는데 그날따라 말수도 적으신 어르신이 꽤나 집요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똑같다고 하면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잘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그냥 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의 기준이 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정확하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아버님. 이 깍쟁이 같으니라고. 적당히는 뭔 적당이야? 사돈어른네 가게를 내가 다 조사를 해봤는데. 네? 조사요? 그래, 봐봐라. 여기가 사돈어르신네 가게 아니냐? 리뷰면 몇백 개에 하나같이 호평이던데 이 정도면 매출이 엄청나겠구만. 뭘 적당히 잘 된다는 거야? 네. 워낙 그 동네에서 오래 장사해서 아는 단골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요. 아니지. 너는 숨기려고 한 거야. 사돈네 홍어집 장사가 잘 된다는 걸. 안 그랬음 잘 된다고 얘기를 했겠지. 왜? 우리가 너한테 그걸 빌미로 돈이라도 뜯어낼까봐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냐? 아버님, 그걸 갑자기 왜 찾아보신 건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결혼할 때도 안 찾아보셨던 저희 부모님 가게를 뜬금없이 왜 찾아보셨어요? 아니, 얼마 전에 내 지인이 전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주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야. 손님도 바글바글하고 겨우 앉아서 먹었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사진을 쭉 보여주는데 세상에 너무 익숙한 곳인 거지. 보니까 딱 사돈네 가게다만. 물어보니까 맛도 기가 막히고 손님이 끊이지가 않는다던데. 머지않은 곳에 2호점도 냈다고 하고. 나는 네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준 것도 없다고 하고 지방에서 작은 홍어횟집 한다길래 쥐뿔도 없는 집안인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 3대째 운영하는 맛집 딸내미라잖아. 내가 화들짝 놀라 자빠져 안 자빠져. 그걸 왜 진작에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꽁꽁 감췄어. 내가 이런 걸 딴 사람 입으로 들어야 쓰겠어? 어머나 세상에 정말이네. 2호점도 있네. 이거 유지하려면 보통 매출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닐 텐데. 있는 집 따님인데 결혼할 땐 왜 한 푼도 안 보태주셨을까? 두 분께서
분명 서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마침 방금 처음 들은 이야기인 양 호들갑을 떠시며 연기하는 어머님을 보니 오만청이 다 떨어지더군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표면적으로 결혼에 비용을 안 보태신 건 사실이었어요. 남편 쪽에서 도저히 결혼에 뭔가를 보태줄 형편이 아닌 것 같았고 어머님이 자꾸 사업병으로 빚을 지신다는 걸 안 이상 굳이 첫 시작부터 친정에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다는 이미지를 내비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식당도 굳이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친정에서 경제적인 지원도 없다고만 알고 계신 상태셨어요. 물론 친정 부모님께서는 필요할 때 쓰라고 목돈을 뒤로 챙겨주시긴 했지만 시댁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인지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 장사가 꽤 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꽤 방어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보태주신 건 아니니까 저희 부모님이라고 보태주셔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받았어요. 저희 둘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런 거 바랄 것 같았으면 잘 사는 집에 시집 갔을 테니까요. 뭐라고? 야, 너 설마 우리가 너한테 친정 좀 산다고 뭘 바라기라도 할까봐 이러니? 얘가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네. 우리가 뭐 일부러 안 보태줬어? 자식 잘 살길 바라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우리는 보태줄 수 있는 형편이었으면 보태주고도 남았어. 어딜 네가 계산적으로 머리 굴려서 안 받은 걸 가지고 우리 탓을 해? 우린 니네 부모처럼 누가 해줬니 안 해줬니 따질 사람들이 아니거든. 참나. 그런 말은 뭘 해주고 나서나 하든가. 한 푼 해준 적도 없으신 분들이 말로만 해줄 수 있다고 날뛰니 어이없더라고요. 네, 어머님 아버님. 저도 나중에 백만장자 되면 어머님 아버님 빚도 다 갚아드리고 해드릴 수 있어요. 뭐야? 아, 지 남편 없다고 아주 시부모를 막대하네 막대해. 착하고 순진한 애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뒤통수 치는 것 좀 봐. 아, 여보, 내 뒷골. 시어머니께서 뒷목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신용을 내시길래 본체도 안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아무리 제가 하고 싶은 말로 다 받아쳤다고는 해도 이게 유쾌할 일은 아니니 저도 모르게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게 된 남편은 또 부모님과 대판 싸움을 벌였고요. 그렇게 시댁과 제 사이의 간극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우려했던 큰일이 터졌어요. 일이 바빠서 한동안 친정 식구들과 연락이 뜸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일이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하니 친정엄마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회신해야지 하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쯤 전화가 또 오시길래 받았죠. 맞다. 엄마, 전화 드린다는 걸 잊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요즘 니네 시댁에 무슨 일 있니? 네? 아니요. 저는 들은 거 없는데요. 얼마 전부터 사돈댁에 전화가 와서는 종종 안부를 묻길래 평생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 왜 이러나 했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지 뭐니. 그것도 꽤 목돈을. 뭐라고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저를 찔러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급한 일이라고만 하고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데 이걸 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서야 말이지. 우리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빌리는 거면 당장 너랑도 연관된 일일 수 있잖니.
그래서 전화했던 건데 또 네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 자꾸 급하다고 재촉하셔서 돈을 빌려드릴 뻔했었는데 너희 아빠가 이유 알기 전까지는 못 빌려준다고 못 박았다. 하도 졸라대니 너희 아빠도 어쩔 수 없이 좀 단호하게 나갔는데 그것 때문인지 기분은 좀 상한 모양이시더라고. 혹시 이 일로 우리 딸한테 시집살이나 더 시키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에이, 괜찮아요, 엄마. 제가 뭐 시집살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당하겠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셨어요. 사돈이란 이유로 영문도 모르고 큰돈을 빌려줄 수는 없죠. 그렇게 빌려주다 보면 돈 필요할 때마다 연락할 텐데 아빠가 잘 끊어내셨네요. 그치? 그런 거지? 너한테 별일 없다면 다행이다. 혹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바로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결혼까지 했는데 이런 걸로 일일이 엄마 아빠 어떻게 걱정시켜요. 어쨌든 다음부터 시댁에서 연락 오면 웬만하면 받지 마세요. 대부분 돈 필요하다는 전화할 테니까.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사업 중독과 습관적으로 빚을 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아시면 결혼을 너무 심하게 반대하시거나 결혼하고 나서도 걱정만 끼쳐드릴까봐 자세히는 말을 안 했어요. 결혼 당시 시댁에 약간 빚이 있다는 것 정도밖에 모르고 저를 시집 보내셨으니 그런 연락을 받고 걱정이 드시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빠께서 식당 일 잘 되면서 워낙 주변에 돈 때문에 마음고생시켰던 지인들이 많아서였는지 이제는 알아서 잘 단돌이 치셔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런 연락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시부모님이 저를 슬슬 다시 괴롭히려고 시동을 거시더군요. 무슨 트러블만 좀 생겼다 싶으면 저희 부모님을 끌고 와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휴, 너도 너희 아빠 닮아서 그렇게 매정한 거냐? 에휴, 자식이 부모를 아주 그냥 쏙 빼닮았네. 처음에야 시부모님이 왜 저러시는지 이유는 투명하니 몇 번 흘려듣고 말았어요. 하지만 제가 반응이 없으니 더 약에 오르셨는지 비아냥거리는 수위가 점점 더 세졌고 우연히 남편이 그걸 듣게 된 뒤에 저보다 훨씬 화가 난 남편에 의해서 시댁과의 연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됐죠. 당신은 이때까지 이런 소리나 듣고 있었던 거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알았으면 진작에 뭐라 했을 텐데. 됐어. 솔직히 저런 발언들이야 나 화나라고 하는 소리인 것 뻔하고 하실수록 당신의 인격을 깎는 소리란 걸 깨달으셔야지. 그래서 내버려 뒀던 건데 이제 나랑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시니 평생 깨달을 기회를 놓치셨네. 내 앞에서는 계속 당신한테 예의 지키시는 척, 적당히 거리 두시는 척해서 뒤로 당신이 그런 말 듣고 있는 줄은 몰랐어. 참나. 엄마 아빠도 부모면서 어떻게 당신한테 부모 욕을 하냐? 딴 건 몰라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아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여보. 괜찮아. 그래도 그동안은 참은 보람이 있네. 당신이 이렇게 더 노발대발하면서 시댁 연을 다 끊어주고. 나도 그동안 부모님께 당신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게 얼만데 하나도 안 들어주고 계셨으니 이제 며느리가 안 온다 해도 할 말 없지. 저야 각종 시댁 행사에 끌려가 시부모님과 은근한 기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니 솔직히 더할 나위 없이 좋기는 했어요. 그 뒤로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시댁과 연락도 안 했고 만난 적도 없이 살았네요. 몇 년 이러다 말 줄 알았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강경하더라고요. 저도 금방 그 생활에 익숙해졌고 굳이 바꾸고 싶지도 않아서 그렇게 시댁과 연 끊은 지도 10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시댁과 교류를 안 하다 보니 그 시간을 더 친정에 투자하게 되고 친정 식구들과 추억을 더 많이 쌓았는데 그동안 자주 찾아뵙고
검진도 꼬박꼬박 잘 받으시던 아버지가 정말 갑작스럽게도 집에서 혼자 샤워를 하시다가 미끄러져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하필이면 그날 집에 아무도 없어 뒤늦게 발견을 했고 병원으로 채 옮겨지기도 전에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았죠. 저도 이야기 전에 듣고 눈물 범벅이 되어서 무슨 정신으로 절차를 진행했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라 이런 식으로 돌아가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가족들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안 했던지라 패닉에 빠졌어요. 그래도 갑자기 치르게 된 장례식에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이 와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더라고요. 그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그런지 이런 곳에 와주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와 좋은 말들을 하나씩 얹어주고 가니 일시적이더라도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전 나름대로 조금씩 마음을 추스려가고 있었고 8인 전 마지막 날 밤이 되었어요. 이날은 저도 그동안 잠을 거의 못 잔 채로 울다 일하다를 반복했던 때라 몸도 마음도 정말 지치더군요. 올만한 조문객들도 거의 다 온 상태라 장례식장에 조문객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슬슬 아빠와 작별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했던 장례식장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지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글쎄 시부모님이 온갖 사람들은 다 끌고 와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시간은 많이 지났어도 한 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아유 며느라 아주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힘들어. 우리 왔다. 오랜만이라고 얼굴 까먹은 건 아니지? 어머님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따로 연락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 아마 부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되신 모양이었어요. 여기 오실 줄은 몰라서 너무 얼떨떨 하더라고요. 얘 표정 봐라. 걱정 마. 그래도 부조금도 다 냈으니까. 그놈의 돈. 그조차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각자 10,000원씩 내고 갔더라고요. 대체 무슨 매너인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헛웃음만 나오네요. 아무튼 당시에는 부조금을 확인할 정신은 없었고 그냥 이 인간들이 또 무슨 깽판을 치려고 왔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게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시부모님은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데리고 온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워낙 낯선 얼굴들이라 설마 친척들을 데리고 왔나 했는데 비록 몇십 년 전이긴 해도 한 번 얼굴을 본 적 있는 친척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같이 오신 분들은 누구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우리 마누라가 결국에는 사업가로 성공을 했거든. 네가 그때 우리 돈만 좀 빌려줬어도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참나. 그래서 우리 마누라 회사 직원들 마침 이 근처에서 회식하고 있던 중이라서 들렀다. 잘했지? 아버님한테 가까이 다가가니 정말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비틀거리면서 장례식장을 들쑤시고 다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다 뭐야? 홍어회네? 장례식장에 홍어했으면 많이 비쌀 건데. 아 맞다. 우리 사돈이 홍어의 사장님이었지. 그럼 써야지. 이거는 뭐 식당에서 떼다 팔았나? 다들 많이 먹으라고. 여기 돌아가신 우리 사돈이 살아생전 전라도서 제일 가는 홍어회집 사장님이셨어. 우리 사돈이 쏘는 회니까 마음껏 먹고 해장까지 시원하게 하고 가자고. 알았나? 직원들도 이게 맞나 싶었는지 선뜻 수저를 들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아니, 여기까지 직원들을 끌고 와서 회식을 근처에서 했다고요?
마음 먹지 않으면 못 올 곳인데 근처에서 회식이라뇨.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음식을 갖다 주던 우리 사촌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제 눈치만 봤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눈물이 싹 마르고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자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가관인 건 어디서 저런 사람들만 모아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직원들도 금세 적응을 하고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돈한테 돈은 못 빌렸어도 이 마시는 회 한 접시는 얻어먹네. 아이고 술맛 좋다. 이미 1차를 어디서 하고 와서인지 아주 진상 취객도 그런 진상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취하셔서 여기가 어딘지도 못 알아보세요? 뭐? 여기가 어딘데?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식장 아니냐? 원래 상당했을 때 너처럼 그렇게 죽을상하고 있으면 안 돼. 오히려 우리처럼 와서 시끌벅적하게 분위기 좀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내가 맘먹고 다 데리고 오니 머리숱도 차고 얼마나 좋으냐. 안 그러냐? 평생 얼굴 안 보고 지나다가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게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을 직원들 회식장으로 쓰신다고요? 그러다 진짜 벌 받아요, 어머님 아버님. 뭐? 벌? 얘가 보자보자니까 시애비 망신을 시켜도 적당히 해야지, 어? 시대가 안 찾아오고 산 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이렇게 떳떳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술에 취해 얼굴은 벌개져서는 저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아버님을 주변에서 뜯어 말렸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자꾸 제게 손찌검을 하시려는 듯 잡힌 팔을 버둥대더라고요. 어딜 그냥 홍어 냄새 풀풀 나는 집안 식구들 다 감수하고 결혼시켜놨더니 이제 와서 치 잘났다고 시부모도 몰라보고 바락바락 대들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봤자 냄새나는 홍어나 팔던 집에서 태어난 주제에 돈 좀 벌리니까 네가 공주라도 되는 줄 알았냐? 가뜩이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지러운 마당에 시아버지까지 와서 저러고 사람을 괴롭히니 미치겠더라고요. 평소였다면 다 받아쳤겠지만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때 잠깐 자리를 비웠던 남편이 드디어 돌아와서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죠. 아빠, 엄마, 지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죠? 야, 임마, 그래도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안 와보냐?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이 매정한 자식아. 와서 명복은 못 빌어드릴 망정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며느리가 욕이나 하시는데 안 오시는 게 낫죠. 당장 사람들 데리고 나가세요. 뭐? 보자 하니까 이 자식이 아주. 너 얘한테 뭐 가스라이팅? 그런 거라도 당한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맹목적이야? 넌 너 키워준 부모도 이제 눈에 안 보이냐? 평생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 빚이나 갚게 하고 저도 할 만큼 했고 덕분에 고생도 많았어요. 세뇌는 이 사람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있죠. 결혼하고 이제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며느리나 괴롭히려고 하고.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냐? 그냥 홍어집 딸한테 홍어 냄새 난다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홍어가 워낙 냄새가 세니까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얘 데리고 저리 가라. 술맛 다 떨어질라니까. 아, 회식비 굳었다고 기분 좋다 하고 있었는데 하여간 자식 새끼들이 도움을 안 줘요. 아줌마, 여기 홍어회 하나 추가요. 남편 눈에 핏발이 잔뜩 서 있는데도 아버님은 막 나가시더라고요. 이러다 뭔 일 나겠다 싶었는데 막내 꼬모가 마지못해 갖다 주신 홍어회 한 접시를 남편이 가로채서는 아버님께 던지듯 뿌려버리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미쳤어? 아빠가 홍어회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미처 몰랐네요. 제가 홍어회가 먹고 싶어서 여길 못 떠나는 귀신이라도 붙으신 것 같으니
온몸에 홍어향 잔뜩 묻히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아버님 어머님이 또 무슨 돈으로 산 건지 모를 명품 가방에도 남은 홍어회를 쏟아부었어요. 어머나,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정말 처자식이. 더 묻혀드려요. 여기 계속 계실 거면 전 엄마 아빠 원 풀릴 때까지 계속 홍어로 샤워시켜드릴 건데. 알았다. 갈게. 가면 되잖니? 누굴 닮아서 성질머리가 저래? 아, 갑시다, 가요. 도망치듯 허겁지겁 나가는 모습을 보니 웃기면서도 속이 시원하더군요. 안 좋던 기분이 어느 정도 풀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미안해 여보. 다신 이런 일 없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부고 문자가 간 걸 어떡해. 당신 잘못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오늘 시컵하셨으니까 또 이러지 못하실 거야. 장인 장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럽네. 엄마는 다행히 이 꼴 못 보셨어. 아빠는 보시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위 있어서 든든하실 거야. 미안하고 고마워 여보.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는데 사뭇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정말로 든든한 나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사람과 그때 화해하려는 노력 없이 젊은 날의 패기로 이혼해버렸다면 지금 제 인생은 꽤 쓸쓸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이후로 시댁 전화번호도 연락처에서 삭제했어요. 혹시 모를 연락들로 인해 이런 식으로 제외하는 걸 겪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왜 지우기까지 했냐면요. 전화가 갑자기 와도 넘어와서 이상하다 했더니 또 염치 없이 돈 문자가 와 있더군요.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나 보죠. 연락처마저 지우니 이제는 진짜 저와 연이 없는 사람들로 느껴져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새로 하고 있다는 사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남편도 이제 모르고 사니 한결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못 가 망할 게 뻔하지만 적어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돈 빌려달라는 연락은 저희가 못 볼 테니까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